안녕하세요. KN입니다. 네, 지난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많이 기다리셨죠? 네, 사실 며칠 전부터 16기, 상철, 영숙, 영철, 영수, 변혜진님 등 이 폭로 영상부터 카톡 공개 등 어떤 게 진실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셀 수 없이 많은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. 저는 솔직히 누가 잘했냐, 잘못했냐를 알고 싶기보다는 좀 피로감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. 유튜브에 나는 솔로를 검색해보면 죄다 16기 상철과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고 그 상철님 라이브 방송 켜가면서 대응하는 모습이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. 너무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상철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야기를 하겠어. 네, 그 답답한 마음은 이 싸우고 있는 대상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상철님이 100%다 잘했다라는 건 없다. 네, 100대 0이라는 건 뭐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. 네, 그래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구나. 네,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상철의 모든 인간관계가 터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조급함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 상철님이 간절하게 이성을 만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 나는 솔로 16기 초반부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최종 선택 전날 이 술이 떡이 돼서 영자한테 뭐 확답을 달라고 했다가 영숙한테 달라고 했다가 이 빨리 결정을 달라고 나 미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여요. 이 사실 요때부터가 상철님이 어떻게 보면 이 안 좋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좀 쉬운 환경에 노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16기가 시청률이 대박이 났잖아요. 이 빌런이 많다고. 근데 상철이는 엄청 급하구나. 이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 대해 잘 모르니까 좀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면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달라붙기가 좀 쉽다는 거죠. 그리고 상철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상철의 눈을 쉽게 가릴 수가 있어요. 이 급한 걸 이용할 수가 있잖아. 네, 그러니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. 가장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변혜진 만나기 전에 뭐 전 여친과 싸워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변혜진이 엄청 헌신적으로 잘해주니까 갈아탔다. 근데 이게 상철이 좀 조급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, 뭐 스스로 자충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은 가고 미국에 같이 살 여자는 데리고 가야 하는데 돈과 시간도 지금 많이 들였고 점점 더 마음이 쪼들리는 거죠.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히 부담이 되고 회사도 휴가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상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지 않았을까 합니다. 네,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시기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나를 갉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와요. 진짜 기가 막혀요. 네,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1년 정도 일을 해야 해서 휴학을 하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와서 너 뭐 하냐? 복학했냐? 안 했으면 서울에 일자리 있는데 기숙사도 있고 와서 일만 하면 된다. 올라올래?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는 척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었습니다. 근데 자기가 삼촌이 오비맥주 부장인데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다. 와서 좀만 도와주면 된다. 이게 막 이렇게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. 근데 가보니까 다단계야. 네, 거기 갔는데 저처럼 속아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아요. 다단계에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네 친구가 어렵게 소개한 자리니까 네가 그냥 가버리면 친구한테 페널티가 간다. 네,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좀 봤던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기숙사가 있다고 한 것도 그냥 반지하였어요. 반지하 투룸에서 남녀 한 10명 정도가 혼숙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진짜 급하긴 급했나 보다. 네, 다신 이렇게 하지 말자. 네,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. 네,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상철님이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좀 편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. 상철님의 조급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하면 또 하나 상철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인간관계를 좀 터지게 한 부분은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라방을 켜서 말씀하시는 횟수가 늘고 계시긴 한데 뭐 미국에서는 FWP 네, 잠자리만 같이 하는 친구의 분위기가 있다. 뭐 썸 타는 사이에서 진한 농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뭐 몇 명이랑 잤다.
네, 이런 얘기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. 그냥 뭐 이러이러해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영숙이와 나는 잘 맞지 않았다. 그냥 여러 조건들이나 내 상황이 영숙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끝났다. 그냥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영숙이 내 안 사귀어줬다고 일어나. 네, 이런 추측성 발언을 하시는 부분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계속 논란을 이어갈 여지를 주시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고 느껴졌습니다. 뭐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상철님도 사람인데 이게 항상 이성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끝나지 않고 뭔가 상철님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. 네, 상철님의 답답한 마음은 라방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당분간 연애는 좀 쉬시고 네, 편하게 자신의 일상에 좀 충실한 삶으로 돌아가서 마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걸 놓쳤을까?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에 대해 깊게 고민하신다면 좋은 분을 만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지금 상황에서 여자를 계속 만나려고 시도하시면 계속 안 좋은 사람들만 꼬이게 되고 그게 상철님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. 상철님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소송까지 가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음에 만날 여자를 위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상철님과 미래의 그분을 위한 길이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상철님에 대한 의견을 더 주시고 싶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번 17기가 뭔가 16기에 비해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라 좋았는데 17기가 완전히 묻혀버려서 좀 아쉽네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남겨봅니다. 네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